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컴퍼니 빌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는 어린이 서비스입니다. 동네 기반의 어린이 공간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갈 CEO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를 발견했는데 관련 스타트업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는 게 아닌 아젠다 중심의 컴퍼니 빌딩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은 합니다. 보통 육아 돌봄이라고 표현하는 영역인데요.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 경제, 정치 등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크고 시장성이 충분한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린이 서비스는 쉽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나왔는데도 문제가 여전한 걸 보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루포인트는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아주 특화된 조직입니다. 또 저희의 강점인 기술이 난제를 푸는데 더 새로운 해법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해결책을 고민해본 숨어있는 혁신가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잠재적 혁신가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성공한 창업가가 되도록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포인트에서 컴퍼니 빌딩 일을 하고 있는 창업혁신팀 이미영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저희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내 드린 거와 같이 저희는 블루포인트 첫 번째 컴퍼니 빌딩 CEO를 찾는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설명회는 오늘 총 2시간으로 진행되게끔 계획을 세웠지만 저희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설명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진행이 될 텐데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블루포인트에서 하는 컴퍼니 빌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번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마지막 2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CEO가 어떻게 채용이 되고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저희 대표님께서 컴퍼니 빌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 대표님, 부대표님 같이 참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개에 앞서서 대표님, 이용관 대표님께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관입니다. 지금 되게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일 끝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설명회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뜬금없이 투자사가 이런 컴퍼니 빌딩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배경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도 스타트업이 이제 문제를 푸는 어떤 되게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자본이나 인재들을 많이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되게 큰 문제이고 또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어서 시장이 형성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에 항상 관심이 많은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다 보면 이제 어떤 분야는 이제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발굴해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또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 좀 그런 시장도 크고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좀 여러 이유로 이렇게 좀 실행이 안 됐던 좀 난제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좀 이런 세상의 영웅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좀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그래서 있으면은 인베스트, 없으면은 인벤트 한다. 그래서 인베스트 오 인벤트라는 이제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완전 제로 스테이지에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걸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린이 서비스를 왜 이제 기술 회사에서 기술 투자를 많이 해왔던 회사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는 제대로 스케일업이 안 되고, 또 스케일업이 된 것들은 좀 약간 부모의 문제를 푸는 좀 어린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해결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이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린이 서비스를 하게 됐고, 저희가 기술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당위성은 되게 해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이제 또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이유로 이렇게 달성이 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그 당위성과 경제성의 갭을 기술이 굉장히 많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어린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것이 이제 저희의 이제 본격적인 1호 컴퍼니 빌딩인데 앞으로 이제 연간 향후에는 한 5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항상 생성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 문제는 좀 내가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힘이 되고 좀 문제를 빨리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완성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초기에 그 어떻게 하면 진짜 문제인지 문제를 검증하고 또 솔루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밸류핏도 맞고 전문성도 있는 그런 팀 빌딩을 어떻게 해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사업의 성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꼭 이 프로젝트도 재밌지만 그 향후에 저희들이 던지는 아젠다들이 되게 또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또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좀 참여하신 분들께 미리 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어린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좀 호응이 낮지 않을까, 관심이 없으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 공모 관련해서 문의도 되게 많이 주셨고 신청도 많이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도 약간 좀 용기를 내서 좀 컴퍼니 빌딩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그 블루포인트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단 저희 회사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일반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뭐 VC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 회사는 엑셀러레이팅 회사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혁신가들의 정말 시작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가들의 시작점이 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투자하고 또 육성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혁신가들이 자신의 창업을 해고 구현해 나가고 성장하는 것 이거 자체에 되게 의미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의미 있는 걸 해보자라는 이제 회사에서 또 대표님, 부대표님 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뭐 더 우리가
혁신가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도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더 나아가 창업의 허들을 낮추고 보다 많은 혁신가들을 창업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블루포인트 관련한 저희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과가 안 나는 회사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나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누적 포트폴리오 회사가 223개사고요. 생존율이 무려 91%에 달합니다. 그리고 올해 혹은 내년에 IPO 예정인 법인이 8개 회사에 달하고요. 이런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20년에 1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2021년에 3조 2천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7년 동안 저희 나름의 되게 열심히 성장을 해왔고 그만큼 투자나 육성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리고 저희 팀 이름이 머스크인데요. 저희 컴퍼니 빌딩을 담당한 저희 팀에서 했던 일들을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블루포인트에서는 저희가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시드 투자를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초기에 아직까지는 성장하기 전에 아주 새싹 같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계속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시드 투자, 프리 A 투자, 시리즈 A 투자와 같이 초기 단계에 있는 투자를 하는 그런 VC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큰 그런 기업 스타트업을 먼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이 되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가 아니라 제로 스테이지까지 진출해 보자. 그래서 저희의 기조는 얼리 스테이지에서 제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제로 스테이지로 왜 가냐?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 토양의 상태에서 밭도 갈고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것까지 해보자라는 건데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발굴하는 게 가장 큰 성공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로 스테이지에서 혁신가를 발굴하고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 아젠다를 발견하는 이런 식의 컴퍼니 빌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해 문제를 찾아서 오래 고민해온 잠재적 혁신과 함께 정말 진짜 빠르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컴퍼니 빌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일단 간단합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본질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뭐지? 네, 스타트업은 저희가 정의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컴퍼니 빌딩도 이 스타트업 본질에 기반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블루포인트 컴퍼니 빌딩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에 집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숨어있는 혁신가를 성공한 창업가로 성장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리고 저희 블루포인트가 잘하는 기술 중심으로 계속 투자해왔던 노하우를 살려서 테크 엣지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블루포인트의 컴퍼니 빌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아서 컴퍼니 빌딩을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어린이 서비스를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순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젠다 세팅과 관련 시장 분석 그리고 아이디어 선정 및 검증까지 저희가 1단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잡은 어젠다 저희가 이거는 저희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숨은 혁신가들, 그러니까 저희의 그 예비 창업가들이 함께하는 어젠다 세팅이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아이디어 선정이 괜찮은지,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까지 검증하는 거를 1단계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 선정과 검증이 완료가 되면 팀빌딩을 한 후에 비즈니스 수립 및 평가, 그리고 1차 투자 유치, 그리고 MVP 구축 및 검증까지 해서 두 번째 단계로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경우에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가 어느 정도 좀 기획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투자 유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 팀빌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저희 나름의 그런 매뉴얼을 좀 세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좀 바뀐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상황이나 팀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회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잡은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저희가 후속 투자 유치하고, 시장에서 상황 어떻게 하는지 저희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스케일업하고, 그다음에 유니콘이 되는 마지막으로는 유니콘이 되는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어린이 공간 서비스를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팀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하냐 이거. 안 되는 거 다 이유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문제라는 게 건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한 그런 숙제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말 정부도 그렇고 많은 기존 기업들도 그렇고 이래저래 솔루션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너무 좋다, 너무 이게 쓰고 싶다, 이런 그런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창업을 통해서 가장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다. 일단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연루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가장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팀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하고 기획해 왔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간략한 그 테두리,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의 퍼스트 타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가장 초기에 시장을 진입할 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타깃은 프리스쿨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방과 후에 아이들 서비스가 좀 한정적이고 부모님들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 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을 후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타깃이라고 생각해서 정했고요. 두 번째는 동네 기반 어린이 중심 커뮤니티입니다. 저희는 이번 서비스를 플랫폼 베이스가 아니라 정말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스스로 성장인데요. 요즘 참 되게 많더라고요. 어린이 서비스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즐거워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쉽게 답하시는 부모님도 안 계셨고 선생님도 드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그 서비스 기획을 했을 때 저희가 시장 조사를 당연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기분인가 이런 것도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결국에는 방과 후에 하고 싶은 거는 친구랑 놀고 싶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되게 심각한 통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 청소년 백서에 나오는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상담 통계를 보면 전체 초등학교 초중고생 상담건수의 40%가 초등생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친구에 대한 고민 상담이 5년새의 2018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친구랑 노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뭐 1시간, 2시간 요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결국에는 방과 후 학교, 그러니까 방과 후에 또 학교를 가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빡빡한 학원 스케줄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모님과 조부모님과의 방과 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약간 좀 맞벌이 부부의 상황에 좀 맞춰져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KB 경영연구소에서 워킹맘 보고서에서 나온 건 좀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아이가 방과 후에 하루 동안 거쳐가는 어른 손이 평균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부모나 아이에게 정말 맞는 서비스일까, 더 좋은 솔루션은 없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이제 80년대생 이상의 밀레니얼 세대 부모님들의 생각도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걸 포착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저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학생 방인데 예전에는 이제 책상과 책장 이게 기본 세트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 컨셉 이런 거에 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학습이 아니라 자녀와의 공감을 중시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통계 자료에 보면은 아이 사회성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 지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제 아이가 한 명 있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동네에서 친구를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전에 뭐 사회성을 좀 기르기 위해서 어디를 보낸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2013년 아니나 다를까 2013년 16%였어요. 아이가 친구랑 놀았으면 하는 비율이. 근데 5년 새 21%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한 자료에서 되게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뭘 관심 가지냐라고 했더니 밀레니얼 세대 부모님들은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창의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숨어있는 재능을 찾는데 좀 더 관심이 많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더 파고들면 좀 더 이렇게 뾰족한 서비스로 밀레니얼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어린이와 부모 모두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에 현상을 좀 종합해서 보면 어린이는 놀이터에 가고 싶거나 자기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에 가고 싶은데 이런 서비스가 지금도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는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낮거나 지속성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았어요. 반대로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돌봄 서비스나 학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그런대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측을 같은 가족이고 어린이와 부모인데 양측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의 핵심을 공간으로 잡았는데요. 어린이는 이제 접근 가능한 루틴한 동네 공간, 그리고 친구들하고 언제든지 가서 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교육, 성장,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공간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런저런 상황을 다 종합했을 때 결국 우리 핵심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작을 한다. 이 공간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서비스 니즈 괴리를 일치시키는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반드시 동네에서 아이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자주 와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와 동네 부모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고 그 커뮤니티가 저희의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강력한 파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태클을 접목하게 되면 아이와 엄마를 부모님을 개별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이들끼리의 커뮤니티, 그리고 이 공간을 보내는 부모님들끼리의 동네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당연히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가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은 굉장히 간략한 거라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랑 같이 뭐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면서 혹시 지원을 하시게 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을 완료했고 블루포인트 내에서 한번 해봐, 사업 한번 해보자라는 승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투자 회사였습니다. 회사입니다. 네. 육성을 주로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빠르게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싶고 스케일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 전문 자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사업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지금 현재 디프런트 도어즈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더 유능한 분과 함께 저희 서비스를 훨씬 더 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스케일업해서 정말로 육아 서비스, 어린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CEO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디퍼런트 도어즈에서 저희가 핵심 자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디퍼런트 도어즈는 저희가 처음에 사실 저희의 비전은 어린이들의 스타벅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쁜 간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디퍼런트 도어즈라는 이름과 그리고 상표가 저희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돼서 이거는 저희가 협업을 하면 훨씬 더 확장을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 노하우라고 하면은 저희가 공간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으로 공간 사업을 했던 데이터, 노하우, 그리고 교육 컨텐츠 관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CEO나 C-레벨이 오셨을 때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서 실무 인력을 이 경험이 매우 풍부한 실무 인력, 컨텐츠, 공간, 교육과 관련된 실무 인력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 어떤 분들을 원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창업 경험자 분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렵고 복잡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는 어떤 서비스의 전문 경영인을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전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공감을 해서 서비스로 혁신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너무 중요하고요. 키즈 교육 시장 전문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동심리 전문가, 마케팅 전략기획, 사업기획 능통한 프로페셔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인 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아이들 관련된 데이터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도 합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류 절차는 저희가 노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상 자기소개, 아이디어 피칭, 컬처 핏 테스트, 조건 협상, 그다음 온보딩 기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온보딩 기간을 둔 이유, 온보딩 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가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한 10년을 해볼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 서비스를 그냥 단순히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해서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합류 절차 및 조건도 저희가 명시를 해드렸지만 CEO에게는 2자릿수 지분을 드릴 예정이고요. 한 번에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드리고, 아마 뭐 3년에 뭐
배분해서 이렇게 드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건을 협상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팀원들이 합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나 혹은 사업 방향에 맞는 인력이 있을 때 당연히 CEO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굵직한 방향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하기 좋은 모습, 이런 거는 당연히 CEO의 역량과 아이디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류 후에 저희 사업 목표를 제가 좀 리스트업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그냥 저희가 이런 목표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 절차에 보면은 아이디어 피칭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를 들었을 때 어떤 팀을 만들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가 연내 9월에 베타 버전 서비스, 공간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실제로 검증했을 때 좋은 서비스라고 증명이 될 수 있는 KPI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와 더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스케일업 전략, 어떻게 확장해서 남들은 공간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는데 왜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이 서비스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스케일업 전략을 좀 더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EO를 모시고 나서 블루포인트는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파이낸싱, 액셀러레이팅, 네트워크. 파이낸싱에서 좀 저희가 좀 주력하려고 하는 건요. 당연히 재무적 투자는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외에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집중하는 영역은 되게 큰 문제이고 스케일러빌리티가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업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충분히 섭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FI와 SI가 적절하게 조화된 그런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기획을 해서 노력을 하는 업무를 저희 팀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은 당연히 저희 블루포인트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팀이 세팅이 된다면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회사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팀에서는 그 각 이번뿐만 아니라 저희 컴퍼니 빌딩 하는 그 팀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브리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처음에 그 실무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뭔가를 얻고 그 전문성이나 정보를 얻을 때 내부 인력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전문가 풀을 구축해서 실무에 충실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의 네트워크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실무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풀을 좀 구축해서 언제든지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답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 부대표님도 다 여러분 질문해 주시는 거 답변해 주시려고 같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좀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 개발자 관련된 문의가 좀 있으시네요. 개발자가 필요한지, 개발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이제 유사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간 사업을 하고 오프라인 사업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동네 커뮤니티 네트워크까지 만드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사업에서 생기는 고질적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스케일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프라인 서비스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공간 내에서의 IoT 기술을 활용해서 AI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를 올려서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임원 네, 뽑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개발자분들 좀 지원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번 설명회 때 주저하지 않고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서비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 업계에서 저희 공고 보시고 궁금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존에 서비스 하고 계신데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팀 그대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컴퍼니 빌딩이라고 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좀 더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서비스를 하고 계셨던 인력분들이 팀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좀 하고 계신 서비스가 있더라도 저희 팀에 합류하셔서 서비스를 좀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싶은 니즈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컴퍼니 빌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CEO 역량이 무엇인가? 네, 대표님께서 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이용관입니다. 실은 CEO 역량을 뭐 하나로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또 CEO도 또 그분들이 역량을 쌓아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또 장점이 저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어떤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저희가 전문 경영인을 모시는 거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좀 창업가를 모신다. 기업가 정신이 있는 창업가를 모신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스킬셋이 좋으신 분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좀 이 문제에 되게 집요하게 끝까지 이렇게 매달리고 이거를 좀 어떤 그 중간의 문제들을 극복하시려는 그런 좀 의지를 가지신 분이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분이 뭐 개발도 경험 있고 뭐 어떤 뭐도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선행하는 거는 뭐 우리가 그릿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저희도 아까 뭐 기획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 봤거든요.
근데 그게 스케일업이 안 되는 데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 아까 이제 어떤 분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기존 업체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하시냐? 저희도 어떤 업체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되게 이 좀 독특한 그거를 이렇게 유지하시려고 하고 어떤 이런 거버넌스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걸 또 이렇게 원하지를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좀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도 이런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하지만 이 우리의 방법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해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또 각각의 또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나 뭐 부모들도 되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대표님도 저희도 기획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또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린이들과 또 부모님과 또 이 생태계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계속 부딪히면서 좀 여기에 맞는 걸로 이렇게 튜닝을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방향성 하나는 어린이만 만족되든지 부모만 만족되든지 이런 걸로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어렵지만 양쪽을 다 만들어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한번 스케일업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만 잃지 않으면 방법 자체나 이런 거는 되게 다 오픈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또 되게 저희한테 힘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블루포인트가 왜 어린이 아지트를 선정했냐, 첫 번째 주제로. 네,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이 아지트를 선정한 거는 저희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큰 문제에 집중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라고 판단된 영역에 들어간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겪고 있거나 겪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를 혁신적인 사람과 함께 만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컴퍼니 빌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현이 됐을 때 저희 팀이나 회사에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한 도전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을지 아직도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회사에서도 많은 자원을 쏟고 있고 대표님, 부대표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팀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빌딩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팀빌딩은 현재 세 분의 실무 인력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대표님의 그 비즈니스 방향 그리고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의견이 반영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서비스를 현재 좀 더 디벨롭을 하는 것을 멈추고 좀 더 내실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 이유도 대표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더 서비스가 탄탄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네, 아까 질문 주셨던 그 분이 왜 이제 그 어린이 서비스, 어린이 아지트에 대해서 이제 하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실은 이제 저희도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도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봐오는데,
진짜 궁극적인 큰 문제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 인구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둘째를 갖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너무 키우기 어렵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든 뭐든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이 좀 미래에 대한 기대나 지금 그런 것들인데 좀 이렇게 생각을 저조차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 2, 3순위 중에 1순위가 육아였어요. 그래서 그 육아나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다들 한 번은 그냥 거쳐가야 되는 숙명이라고만 다 넘기시지 이거를 좀 제대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이렇게 만드는 게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이제 없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아쉬워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아까 그 팀빌딩에 관한 과정에서 실은 이제 저희는 인재 CEO를 모집하고 경험을 가진 실무자 일부가 있는 거예요. 실은 이게 제대로 큰다면은 진짜 몇백 명의 회사까지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처음에는 한 20명에서 30명 될 때까지는 굉장히 각 분야의 어떤 좀 미션 의식도 있고 그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개발이든 기획이든 어떤 서비스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CEO를 모은다고 이런 이제 공고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꼭 CEO가 아니어도 여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프로젝트에 좀 초기 멤버로 조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면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네, 저희 부대표님께서도 좀 추가로 설명 주신다고 하셔서요. 김용건 부대표님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포인트 김용건입니다. 그 아까 왜 이제 그 어린이 쪽에 1호 기획 창업을 생각하냐는 질문에 좀 뭐 대표님 포함해서 제 생각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블루포인트 구성원들도 다 그 고객 경험이 있는 그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속 이제 저희도 그 문제점 정의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의 어떤 그 학원이나 어린이 관련된 그 업들이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고객으로 접근하는 어프로치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도 라떼는 말이야 얘긴데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은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지 않고 동네 친구들하고 그냥 어울리면서 거기서 얻고 배우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학원 친구나 아니면 뭐 학교 친구 이외에 동네 친구가 없다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래들하고의 뭐 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또 하나의 배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면서 1호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된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팀 빌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좀 기존에 이 업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로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같이 푸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대표님, 부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CEO 되실 분들이라서 그런지 지분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분이 여기에 플러스 CEO 지분이 좀 낮은 편인데 추가적으로 VC 투자를 받을 때 좀 불리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일단 대표님께 넘겨서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 드린 대로 저희는 일단 CEO분이 오시면 두 자릿수 지분을 드리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네요. 네, 뭐 15%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기획을 하고 자본금을 넣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컴퍼니 빌딩이라 저희 지분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CEO의 어떤 자율성이나 성장에 저해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지분율 관련해서는 좀 오해의 여지나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대표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 지분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복잡하고도 중요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지분을 이제 그 나눌 때 저희가 중요한 어떤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커밋먼트. 내가 뭐 막말로 이거 문 닫을 때까지 할 거야 라는 예를 들면 그런 커밋먼트나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탤런트나 자산을 넣을 거지 뭐 자본이어도 좋고 뭐 탤런트여도 좋고 뭐 어떤 네트워크여도 좋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여기 넣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내가 나한테 얼마나 리스크가 나한테 돌아오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건가. 이제 이 세 개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 그 지분이 이제 분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과실만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과정에서 저희도 창업자처럼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 또 특히 이게 이제 회사가 뭐 안 좋았을 때, 좋았을 때야 다 괜찮은데 안 좋았을 때 저희가 굉장히 든든한 바텀이 이제 되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살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창업한 경우하고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하이브리드 중간 단계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처음 지분 기준으로 이제 한 CEO는 한 15%, 그다음에 합류하는 창업팀은 한 15%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옵션은 또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지분을 드리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좀 그 여러 가지 관례적으로 금융에서도 그렇고 스탁 옵션을 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 자본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그래서 잘 써야 10에서 15%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옵션만 가지고 창업자들을 모시는 건 이제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창업 이렇게 회사는 만들었지만 30%의 지분을 CEO나 초기에 이제 조인하는 그런 이제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양도의 방식으로 증여의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옵션 풀과 이거를 합치면은 약 한 40%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이제 스탁 옵션 풀은 이제 그 안티 다일루션 되는 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초기 지분으로 보면은 거의 한 45%, 50% 정도의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기에 오시는 창업자 분들이 이제 그 정도 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최종적인 지분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져가신다고 보고 투자자하고 저희가 또 나머지를 이제 나누게 된다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한 질문이라 질문은 띄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본사 위치가 어디냐, 실무진 3명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말씀 주셨는데
본사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EO분이 오시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한 후에 거기에 맞는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정하고 있는 사무실 위치는 없고요. 없고요는 아니고 미정이고요. 그리고 3명의 실무진은요. 저희가 크게 공간 오프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어린이와 관련 어린이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보신 분, 네, 특히 디퍼런트 도어즈에 있는 이문 238에서 약 3년 정도 공간 운영에 참여하신 분이 저희 실무진으로 한 분 오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고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실제로 경험하시고 컨텐츠 역량을 쌓으신 분이 저희 두 번째 핵심 실무진이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공간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선생님들 교육, 선생님들 관리, 그리고 공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셨던 분을 실무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3명이 있으니 CEO분만 오셔서 4분이서 하세요는 절대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에 맞게 팀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진들을 저희가 같이 합류해서 현재 준비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고 이 프로젝트만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보딩 기간이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도 지금 저희 팀도 지금 사활을 걸고 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같이 함께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정이 있으시고 같은 비전을 공감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속 투자 관련해서요. 대표님께서 좀 더 주실 수 있는 말씀 주신다고 하셔서요. 네. 네. 그 후속 투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VC에서 그러면 이제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없지 않냐, 불리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또 어디서 이런 창업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마다 펀딩을 이제 저희가 초기 자금으로 10억을 펀딩을 하고요. 블루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뭐 프리-A 정도 될 텐데 그때 한 20에서 30억 정도를 대기시켜 놓고 프로젝트마다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프리-A까지는 프로젝트별로 별 어려움 없이 펀딩이 돼서 가고요. 그 다음은 이제 A 라운드 뭐 이제 한 50에서 100억 정도를 받는 라운드부터는 이제 어떤 성과 베이스로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성과에 따라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때 이제 VC가 저희 프로젝트에 펀딩을 할 거냐. 최근에는 VC도 프로젝트 펀드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뭐 CEO의 어떤 뭐 지분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CEO의 지분의 절대적인 양보다 충분히 이게 의미 있는 지분이냐를 이제 따지기 때문에 뭐 되게 작은 회사인데 뭐 이렇게 뭐 10%, 20%면 작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굉장히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정도면은 시작으로는 이제 적절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분율 때문에 펀딩이 중간에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저희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투자가 더 원활하게 저희가 사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요. 투자에는 저희가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좋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대표님께서 관련해서 말씀 주신다고 해서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표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지분율 관련해서 저도 좀 첨언을 드리면, 지분율이라는 게 크게는 이제 대표의 지분율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 방어권 때문에 되게 또 관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획 창업이란 틀 안에서 이제 블루포인트가 확실한 뒷배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뭐 실질적으로 대표 자리이지만 많은 간섭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할 거고 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것을 보면 이제 정해진 기간, 그 다음에 겸직,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잖아요. 저희는 이게 뭐 이거를 그냥 한시적으로 좀 오셔서 이렇게 좀 뭐 러닝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뭐 좀 바톤 터치하고 이런 분보다는 정말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진짜 계속 같이 하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겸직은 고려하면 안 되시고요. 여기에 올인 하실 분을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뭐 정해진 기간이나 그 기간 안에만 두 마이 베스트 하면 이제 말씀드렸던 지분율을 뭐 내가 이제 가질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보다는 진짜 이거 내 사업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좀 있는 곳에서 마음껏 좀 사업을 해보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을 희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잠재적인 혁신가를 성공한 창업가로 만드는 게 저희의 이번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런 서비스에 관심 있으시고 문제의식 느끼시는 혁신가들이 저희 이제 설명회에도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실제로 한번 꿈을 펼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2문238, 그러니까 디퍼런트 호스를 아시는 분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아무래도 관심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연계되어 있진 않아요. 현재 2문238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 그러니까 리마크 프레스에서 했던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쪽 서비스는 모두 종료가 된 상태이고 저희는 핵심 자원만 가지고 와서 저희 서비스를 신규로 런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본인 부담금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겠지만 큰 비용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금 관련해서도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시드 투자와 프리-A 투자 사이 정도의 투자 규모가 유치가 되어 있고요. 대표님께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반기까지 잘 이어나가면 후속 투자로 충분히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CEO 공모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충분히 몰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 C레벨로 충분히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CEO는 아니더라도 좀 한번 중역으로 참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는 너무너무 환영이고요. 꼭 그런 분들도 이번에 꼭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약간 지금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영상 후 발표 기간이 너무 짧은데 둘 다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혹은 통과 후에 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이 질문이 아니지. 네. 둘 다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기소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안 모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CEO나 C-레벨 정도 되시는 분들인가? 뭐 약간 어떤 분들이 오시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영상을 좀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 발표를 요청드린 거는 사실 CEO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역량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그런 걸 간략하게 좀 보고 싶어서 요청드린 거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건 아이디어 피칭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면 어떨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대표님께서 답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 설명이 이후에 이제 지원 관련해서 이제 자료 준비나 뭐 그런 걸 저희도 요청드리고 뭐 동영상도 포함해서 받을 건데요. 저는 좀 바라는 거는 일단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 할 거다에 대한 게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적어도 뭐 근시간 안, 3년 안에 필요한 연도벌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정도가 포함되면 훨씬 더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조금 아이디어하게 계속 이제 이런 어린이 보육 문제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이나 해법을 좀 많이 아이디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 들지 그런 것 좀 같이 보완돼 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답변 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네. 이제 뭐 자금, 투자금이나 이제 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거냐. 실은, 일부 큰 가닥은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사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팀빌딩의 속도가 또는 그 반응에 따라서 속도가 올 연말까지 막 30명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소한으로 뽑아서 뭐 10명 이내에서 조금 더 다듬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장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도 뭐 재무적인 어떤 그런 거든지 이런 거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펀딩이 필요하면 그거에 따라서 미리 그런 것들 준비하고 하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뭐 언제까지 뭐 이제 숙성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람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랑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영상 그 시간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첨언을 드리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할 때 많은 반응이 너무 멋있다. 되게 의미 있는 서비스다.
근데 VC에서 투자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저희 프로젝트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들이 생각하는 현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혹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희는 가능성을 보고 실제로 투자를 이행해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서비스에 대해서 더 자랑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발언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막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그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픈인 상태인데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낸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시게 될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또는 뭐 이런 좀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지.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런 아이디어의 어떤 뭐 좋고 나쁨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이제 제안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사업이라는 게 우리의 예측이나 계산대로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상황의 변화라든지 어떤 또 우리가 또 좀 오해했던 가설들 이런 것들이 좀 방향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자체보다도 그런 생각을,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구축하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금 지원하신 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해볼 텐데, 되게 황당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거 뭐 자금 뭐 이렇게 많이 들 수도 있고 어쩌고 뭐 사람 이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자기를 이렇게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엄밀함에 좀 너무 빠지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부대표님께 3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A씨에 재직 중인 분이 지원해도 되는지, 나이 제한은 없는지, 이런 2가지네요. 2가지에 대해서 부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하는 그 영역은 저는 경쟁사가 없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쎄요. 기존에 있는 거를 답습한다 그러면 이런 걸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서 뭐 겸업을 하시지 않고 거기를 진짜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으시고 이쪽에서 새로운 어떤 기획을 좀 하시면서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나이에 관한 건 굉장히 예민한데 일단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면 좋겠고, 육체적 나이보다는 진짜 열정이나 이런 정신적 나이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 체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연령 관련한 건. 근데 이제 육체적 나이보다는 저는 조금 더 깨어있고 그리고 계속 그래도 새로운 사고를 하실 수 있는 정신적 연령이 훨씬 젊으신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실까요? 갑자기 네. 저한테 훅 들어와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질문 자체가 그 질문이 나이에 관련된 거였나요? 나이와 그리고 경쟁사 A씨에 재직 중인 분이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경쟁사 A 씨는 뭐 그 오시는 거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네, 거기만 잘 마무리하시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진짜 뭐 저희도 뭐 어떤 성이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지금 창업가 이렇게 나이 연령대를 이렇게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보니까 30대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30대, 20대, 40대, 여기가 이제 30을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퍼져 있는 게 이제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모수도 많을 뿐더러 좀 제일 뭐랄까 경험이나 뭐 인사이트, 체력, 뭐 집요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다 이제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뭐 대학 막 졸업한 신입이 다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뭐 진짜 뭐 한 40 후반에 뭐 이렇게 나이 이제 막 애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거를 하려고 내가 모든 경험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또 되게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굉장히 집요한 생각을 굉장히 계속 깊게 집요하게 물거늘어지고 매일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되고 그런 좀 집중력을 안 잃으면서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런 스케일업 하는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정신적이든 체력이든 그런 역량이 받쳐진다면 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모 대표님께 또 질문드리 아까 세 가지였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합류하면은 월급은 주시나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거 질문 주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월급쟁이 사장을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월급은 갖고 가시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대표가 갖고 갈 수 있는 월급의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거를 진짜 뭐 월급을 이만큼 드리고 그것도 다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서메이션에 대한 합에 대한 자금은 저희가 뒷배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이 질문을 주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 뭐 이걸 뭐 열정 페이를 원하는 거 아니냐 지분 주고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스타트업의 대표가 갖고 갈 수 있는 월급 그리고 갖고 갈 수 있는 지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월급을 얼마 줄 거냐라는 게 또 궁금하시다면 그것 또한 네 대표님이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 스타트업의 대표가 제일 먼저 사람들을 뽑을 때 그분들의 월급도 페이도 결정해야 되듯이 네 본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덜 됐다면 추가 질문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정확한 답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제가 조금 더 뭐 아까 무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더 이제 제 경험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해지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급여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조금씩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뭐 설명을 드릴 때 급여와 관련된 얘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창업가를 뽑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창업 지향적인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창업 지향적이란 얘기랑 일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이제 열심히 하신 대가를 더 나중에 더 성공의 결실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독립적인 스타트업 설립하는 것 대비해서 불포파일 컴퍼니 빌딩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것의 베네핏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대표님, 부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맥락에서 많은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이제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이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보지만 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분은 이대주주세요. 재무적 관점에서. 지금 일대주주는 거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은. 이대주주부터 그 이하는 되게 지분의 처분이나 또는 자기가 중간에 뭐 다른 들고 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되게 좀 자유롭거든요. 만약에 내가 절대 못 파는 지분을 많이 들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겠다. 당연히 문 닫을 때까지 해야 되죠. 저희는 이걸 문 닫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분이 뭐 저희도 이제 창업의 어떤 그런 가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아까 뭐 커미먼트 리스크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자산을 여기에 넣으면서 할 거냐라고 이제 그게 지분의 어떤 주요 구성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저희보다 지게 되는 테이크하는 리스크가 훨씬 작을 거고 또 물론 많은 걸 넣겠지만 또 저희도 저희 지분에 해당하는 역할만큼 뭐 후속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할 거예요. 어떤 베너핏을 가질 수 있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새로 창업을 내가 직접 해볼까 블루포인트의 컴퍼니 빌딩에서 해볼까를 이제 두 가지 이제 어떤 그 선택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혼자 하면 어떤 그런 장점이 있죠. 뭐 내가 훨씬 더 컨트롤리티도 높고 지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제로에서 뭔가를 이제 빌드업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나 할 수 있다 해도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그만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자산들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감당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 생각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분은 창업자 뭐 내가 처음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보통은 창업자 일대주주가 50에서 60%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다른 창업자들 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대비해서 한 15%인데 이 정도 세컨 포지션에서 지분으로 말하면 리스크도 어느 정도 위에 이렇게 쉴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두 개 중에 뭐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빌드업하는 것도 되게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곳에 와서 내가 굉장한 좀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포지션에서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어떤 철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정도를 이제 제안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직접 창업하는 거하고 뭐 저희하고 같이 해서 이제 하는 거하고 그 옵션 사이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대표님도 하시나요?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좀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되게 VC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하셔서 되게 속상하셨는데 유사한 사업을 해서 되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컴퍼니 빌딩뿐만 아니라 저희는 정말 큰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엔 초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초기에 지원해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창업가 중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계셨지만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혹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니면 지원하는 뒷받침이 없어서 시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창업이 더 좋지 않냐, 뭐 컴퍼니 빌딩은 베네핏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컴퍼니 빌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컴퍼니 빌딩은 기존에 생각했던 좀 이상이나 꿈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다. 그리고 기존의 VC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창업을 조직적으로 도와줘서 같이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표님께서도 좀 첨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요 사업 아이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금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선뜻 이거를 시작하기 힘드신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구축된 조직에서 서포트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시드머니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후속 투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선택의 영역이겠지만,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좀 하실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시작하시고도 계속 아이템의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저희가 이 아이템의 영역에 대해서 준비를 뭐 6개월 이상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애드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베네핏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운영할 때 블루포인트가 투자 외에 어떤 참여와 권한을 지니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업을 지금 이제 여기에 지원하신 분들이 저도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인지는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이 지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창업 경험이 있으신 분, 또 창업 경험도 자기가 대표로서 해보신 분, 아니면은 그냥 코파운더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해보신 분,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를 텐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뭐 다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의 창업의 경우에 지금 많이 하는 방식이 자본금 5천만 원에 한 두세 명이서 모여서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좀 시니어들은 뭐 한 1년 만들기도 하고, 뭐 학생들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만들어서 창업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그들이 가져가는 어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못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면서 그걸 이제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생활도 되게 어려운데 열정페이로 지분이 있으니까 해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애둘러서 뭐 이거 이제 뭐 진짜 CEO가 와서 자기 월급 정해야 된다. 명확히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 진짜 뭐 생활도 안 되고 또 뭐 어떤 보통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또 일반 기업에서 받는 것도 뭐 택도 없는 그런 걸 하면서 하라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월급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거고,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하냐, 실은 이제 이제 회사를 구성하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기도 바쁜데 좋은 사람을 계속 이제 뽑으려면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또 그 와중에 펀딩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이드를 받으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 본연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정말 공포스러운 그 경험이에요, 실은. 그래서 뭐 제가 단언컨대 그걸 이제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 천지 차이의 환경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공간이 미정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제 뽑으면은 공간이 미정인 상태에서는 아마 저희 블루포인트 사무실에서 같이 당분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1호 그 테스트 공간이 이제 정해지면 암만 해도 좀 그 근처에서 해야 되니까 그 근처에 이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어서 모든 팀이 그렇게 이제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CEO가 어느 정도 알아서도 하지만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판단에 있어서 어떤 레퍼런스를 제공한다든지 옵션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증도 쓰실 필요가 없고 어떠한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가 대표한테 가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도덕적으로 신의성실하게 했다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리스크는 모든 손실이나 어떤 그런 데미지는 저희가 다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좋은 리스크 관점에서 이제 되게 좋은 베너핏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9시인데요. 저희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질문도 이제 거의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꼭 질문해야 될 게 있으시면 제가 한 1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에 제가 그 채용 절차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영상 속에 아이디어 피칭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CEO 공모지만 핵심 멤버도 같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소개를 하실 때 만약에 CEO가 아니라 C레벨의 어떤 전문가로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좀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지원서 마감은 4월 27일, 네, 4월 27일이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희 이번에 처음 하지만 준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인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곧 얼굴 뵙고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